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금리 인하 기조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나스닥이고 뭐 엔비디아하고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 엔비디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먹을 거 없다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한테 가장 걱정은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 수주 가능성. 그러면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SK 하이닉스는 20% 빠집니다. 그게 이제 점점 계속 다가오는 거죠. 네. 그 확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생 시장에서 그 CPI가 높게 나왔는데, 제가 이 빨간색 보세요. 그동안 가장 문제됐던 그 주택 쉘터, 이게 0.6에서 0.4로 빠졌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 것 같아요. 그가 CPI 상승을 주도했던 주거비 상승이 예. 좀 꺾였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어저께 야간 시장 보면 그 발표되자마자, 그러니까 야간 시장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발표되자마자 급락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급등을 한 겁니다. 나스닥도. 이 끌개가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단기간에 한 이틀이었나요? 한 1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16%. 16%요? 고점 대비? 예. 어저께 네. 그 11시까지 엔비디아가 820불까지 급락을 한 거예요. CPI 높게 나왔다. 그런데 970에서 820불까지 빠졌다가 이게 16% 빠졌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919불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대반등 에너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다? 네, 제가 삼성전자 매매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냥 시장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지금도 이번에는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어디다 배팅한지 모르겠는데, 네. 전에는 비트코인? 아니요. 엔비디아 전에 방송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하루 만에 800불 그 실적 발표 때 21일 날 그래갖고 15억 벌었다고. 지금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 옵션 해보면 950하고 1000불의 상방 보는 세력하고 750과 800 보는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 배팅, 하방 배팅, 근데 힘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못 간다예요. 그냥 삼성전자 꼴 난다. 그런데 그러면 지수가 갇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오늘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파생 시장에서 이제 내일이 만기면서 롤오버인데, 롤오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님,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3월물이 6월물로 옮겨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해주셨었는데 내일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롤오버 되면 잘 안 빠져요. 올 거꾸로 이게 청산돼야 빠져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 삼성전자가 매도가 되면서 매도된 게 환매수 되겠죠. 이 구조가 되면 시장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냐면 12월물이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가 얼마 산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얼마나 썼을까요? 14조 샀습니다. 14조? 4조요. 4조. 4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12월 15일부터 3월, 그러니까 12월이 끝나고 이때가 이제 어저께 같이 9월물을 청산하고 12월물을 롤오버 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물이 청산되고 3월물, 이제는 6월물로 가는 거죠.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가 13조 샀어요.
그러면 13조 산 거에 인수분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4조, SK하이닉스 9천억, 현대 기아 9천억, KB금융 8천억. 금융지주에서 그러니까 한 5개만 봐도 7조 5천억이 돼요. 네. 요게 삼성전자 매수가 청산되냐 롤오버.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3월물 매도가 6월물 매도되면 이거 롤오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에너지가 세요. 그럼 삼성전자 매도 에너지가 적은 거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5일 동안 계속 매도했다가 오늘은 300만 주 매수했어요. 이게 엔비디아 효과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100만 주 오늘도 때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롱숏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은 3조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합성해야죠? 선물 이거를 네이키드도 있겠지만 이거 합성 매수라면 여기에는 뭐가 합성돼 있을까요? 현물 매도로 합성돼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돼서 청산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현재까지 요거 데이터를 보시면 내일 13만 개 남았습니다. 이제 13만 개가 내일 빵이 돼요. 2만 9천 개, 7만 5천 개, 오늘 5만 1천 개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6월물로는 3만 8천 개, 어저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8만 2천 개, 오늘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21만 개. 그런데 제가 지금 통계를 계속 내보면 25만 개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3개 남았잖아요. 이게 다 롤오버 되면 이게 33만 개 돼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일 대충 이게 예를 들어서 25만이나 많아봤자 27만이면 13만 개 중에 27만 쳐요. 그럼 몇 개 청산돼야 돼요? 5만 개가 청산돼야 됩니다. 25만 개예요. 그럼 7만 개가 청산돼야 됩니다. 요 청산이 되냐 롤오버가 되냐가 변동을 좌우할 겁니다. 거기에 트리거는 내일 엔비디아가 올랐다 빠지는지 아니면 금요일 날 얘네들이 미국은 또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네. 매매하지 마 결론이라는 얘기죠. 가성비 전략으로. 먹을 거 제가 삼성전자는 매매하지 마시고 그거 하느니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 SNS 텍 뭐 그 주변 종목들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했듯이 이제 엔비디아나도 그런 위치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윗방향 아랫방향 충돌되면 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평균을 보면 꼭 삼성전자 한 달 동안 2, 3천 원 맞추는 것과 같이 엔비디아는 50불이 한 폭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한 3개월 동안 750과 950에서 왔다 갔다 하나, 중시가 850 잡고 왔다 갔다 하나 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스닥도 위가 갇혔고 우리도 종합주가지수가 위도 갇혔고 요번에 전번 시간에 제가 355, 나스닥 15,900 이거 지지하니까 반등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55와 365 10포인트 안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주도주나 가성비는 다른 데서 나온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전번 시간에 삼성 SDI 샀거나 LS 일렉트로닉 샀거나 전력설비, 전고체, 미국 밸류체인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또 하두는 조선하고 제가 전쟁 관련주로 해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하나 설정해 드릴게요. 네. 그런 게 삼성전자나 IT 하는 것보다 3배 수익률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IT도 가만히 보시면 종목 잘 찍어야 돼요. 그것도 10% 20%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30, 50짜리가 아직도 널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1,000불 가까이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엔비디아 수혜주를 찾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밸류체인들은 좀 찾아봤잖아요. HBM 관련주들을. 그런데 엔비디아 옵션의 매도와 매수가 팽팽한 걸로 봐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국내장에서도 HM 관련주들의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수치가 보여줘요. 수치가. 네. 제가 5일씩
그쪽 관련된 HBM 관련주를 끊어서 계속 보거든요. 네. 점점 먹을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나와라. 어떤 데이터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을 삼성전자. 너도 나도 엔비디아. 네. 그러면 3월 6일 날 가장 이때는 K스택이 제일 좋았고 DI가 좋았고 이날 전번주에 K스택 샀으면 꼭지에 완전히 물렸습니다. DI도 한 10에서 15%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종가로 보면 이제 점점 심지어는 한미반도체 10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10에서 20%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저는 7만 5천 원과 8만 원 사이 오면 눌림목 사지 9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는 먹을 거 없다.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 한번 제가 이제 오히려 삼성 밸류체인에서 계속해 드리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AD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ST 24,000원에 팔으라고 그랬죠. 오늘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남은 거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삼성 밸류체인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정도. 근데 이것도 2만 6, 7천 원 정도의 사야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이게 전번 시간에 본 ST입니다. 오늘 일주일 지났어요. 꼭지 잡음꼴이 되죠. 얘가 만약에 18,000원과 11,000원 다시 사셔도 돼요. 대신 그 목표 수익률이 10에서 20%예요. 또 24,000원 때릴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 개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HPSP가 ST하고 그 특허 분쟁 때문에 그래서 5만 1,000원, 2,000원에서는 매수지만 얘가 전번 시간에 5만 7,000원인데 다시 5만 3,000원이에요. 에너지가 안 나오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했어요. 전번에도 3만 8,000원. 이게 5만 2,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는 얘도 매매 대상에서 제외. 하나씩 봐요. SNS 택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5만 2천 5천 원에서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프로 남았습니까? 한 10에서 15% 남았다고 봅니다. 눌림목 때 사면 한 20%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얘가 아직 제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에서는 칩셋 미드하고 하나마이크론 정도 남았구나. 그리고 이것도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결론 먹을 거 없다. 계륵.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전번 시간에 얘기한 7월 달 나토 정상회담과 그 7월 또 중순에 파리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3월에서 7월 요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찾기. 오히려 천연가스가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네. 그럼 천연가스가 급등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유가가 배불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소외주들 중심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50%짜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에너지가 소부장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쪽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하지 마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가 바뀐다고 자꾸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저는 전고체 미국 빨리 들어와. 그 다음에 미국 밸류체인 그리고 제가 전력설비주하고 원전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자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11월 5일이면 확정되는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을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오히려 전력설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뭐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큰 시장 흐름을 일단은 보고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또 이승조 대표님의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에 시장의 주도주가 차별화된다. 전쟁, 전력 설비, 원전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전력 설비주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선발주로 좀 올라갔고 그 이후로 LX 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이제 후발주로 좀 선순환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함께 좀 매수의 아이디어를 얻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이게 대장주에서 선도주로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이 일주일 전에 이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건 네. 너무 급등했으니까 좀 이거 팔아갖고 그 밑에 단에 LS 일렉으로 가라. 네. 이거 아직도 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수익률 게임은 애매해요. 오히려 재룡전기가 전번째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자리 뛰기예요. 수익률은 없어요. 네. 근데 얘가 제일 커요. LX 일렉트로닉. 네. 저는 이 종목은 10만 원 무조건 넘는다에 배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전번에 오늘은 86,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선을 10만 원대 딱 거놨죠.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는 보유하신 분은 50% 정도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50%는 10만 원 넘을 때 대응하고요. 여기서도 올려놓고 흔드는지 보시죠. 한 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만 5천 원이면 8만 5천 원, 10만 원이면 9만 원. 그리고 이거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쭉 3개월 동안 가나 한번 보시죠.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화시키는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60% 매기겠다고 그래요. 이거 끔찍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 매기죠. 그러면 또 중국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공격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회 전략이거나 자기네들도 규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군사적 문제를 건드릴까. 이건 대만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막 짜봅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제가 이 품문을 자꾸 할게요. 북한이 네. 핵실험하면 푸틴이 북한 방문하면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공격하는 거를 지금 중국은 애국주의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애국주의예요. 그리고 선별화된 집중 투자예요. 그러면 집중 투자에 제외된 거는 끔찍한 하방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만 압축해서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중국 공산당 주도하에 선별적으로만 가는 이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엔터하지 마, 게임하지 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화장품주도 많이 추천 들어오죠. 올라갈 때 애매할 때 매도나 하시죠. 하지 마. 아니 중국하고 뭐 이게 여기 전략에 디플레이션 공격 전략으로 테무 알리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예. 중국이.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과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커들이 이제 중국을 세계화에 이런 뭔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게 적대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리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그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전력 설비라든지 삼성 SDI, 하나기술, CSI 이런 또 전고체라든지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걸 왜 선택했냐? 트럼프 대통령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얘네들 페널티 그리고 보조금 다 끊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모든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책적인 초기 조건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단기성 아닙니다. 저는 이게 3년을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인이 저는 7월 달 정도 되면 이 나토 정상회담 때 네. 실질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나 한번 보고 그리고 프랑스를 계속 들여다볼래요. 프랑스. 프랑스요? 예. 어떤 면에서요? 이 프랑스가 예. 영국, 독일, 그 유럽연합 옛날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심에서 EU를 막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이게 이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것 같고 자국 이익주의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오히려 보이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하고에도 여러 가지의 그 독일과 영국과 반대되는 그런 전략, 미국에 약간 반하는 전략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가 그렇게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독자 노선 가요. 그러면 종전이 빨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데모라는 종목이 거의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 갖고 윗골이 달리고 네. SY라든지 이제 네옴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1년 중에 최대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거든요. 그게 오늘 재건 관련주에서 나왔습니다. 물이 들어왔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처음 이게 하나의 징후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물 들어왔구나. 저는 이제 징후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진전기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 30 내지 50% 올라간 건 일단 반을 때리십시오. 그러면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세명전기 뭐 많습니다. 순환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그 1등 선도주들 LS 일렉트로닉을 잡아놓고 네. 밑에 단을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이런 패턴만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응집돼서 3개, 5개가 2차 전지 같이 쫙 뿜는 그런 파동이 나오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전번 시간에 왜 삼성 SDI를 강조해 드렸냐면 이제 연기금 포트 비었다. 그러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으로 삼성 SDI를 찍어 드렸는데 네. 일주일 동안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아주 제일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SDI 급등한 게 이 전력설비 관련주 급등한 거랑 또 어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 밸류체. 미국 공작 빨리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선순위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36만 원대에서 거의 포트 비가 끝났으니까 이거 매수하면은 이제 이때 CIS가 먼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클러스터를 잡으면 삼성 SDI, CIS, 하나기술 이렇게 설정해 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제 삼성 SDI를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전주에 주셨는데 너무 한 주 동안 급하게 올라와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50 내 70% 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 조정하면 다시 삽니다. 처음 이렇게 이런 무거운 종목이 바닥에서 한 20%에서 30%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나 과거에 물렸던 매물에 손바뀜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제자리 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음 파동이 갈 겁니다. 그때 밑에 단에 이 CIS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9,500원과 1,500원을 사서 1차 13,500원, 2차 15,000원은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전번 주에 하나기술 이런 것들이 6만 원이죠. 지금 7만 원에서 걸립니다. 요 상대 속도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삼성 SDI 팔아갖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원전의 대장주 네. 아니면 그 미국 밸류체인에서 하나기술이나 그다음에 또 이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조지아 공장하고 그다음에 그 알리바바 공장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지나 SL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현대오토 에버 우리가 14만 원대 사면 20만 원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대 속도 종목들만 또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소부장 보는 것보다요. 네. 여기가 소부장 주가의 두세 배 수익 날 수 있는 가성비 에너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11월 대선 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 미국 밸류체인 관련 주들의 시장의 주도주로서 계속 좀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예. 국제 정세 지정학적 변수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요. 예. 네. 지금 이건 뭐 정치적 얘기니까 좀 그 아리백 갖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거를 왜 모르냐? 네. 근데 저는 아리백 무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무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되자마자 기후협약 탈퇴할 것 같고 독일도 이제 신재생 위주에서 원전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사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거예요. 17일 날 러시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연준, 제가 7월 9일 날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26일 날 파리 여기까지 요때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할 거고요. 그럼 요 구간 동안에 이 선거 딱 5개월 정도, 5개월이 아니라 4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화석 연료 다시 더- 부활하나요? 그래서 유가가 100불 갈 것 같고 유가가 네. 그다음에 앞서서 천연가스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천연가스주를 사라 하는 것도 유가가 100불 갈 때 지금 천연가스가 완전 바닥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0년 팬데믹 때 1.7불인데 지금 1.7불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불까지 가갖고 어마무시한 그 천연가스 에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10불까지는 안 봐도 5불은 반드시 넘는다. 일전에도 대표님께서 천연가스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천연가스 쪽은 네. 우리가 이쪽 섹터가 홍구석유, 그 다음에 또 GSE,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푸틴이 앞으로 전략을 무엇을까 할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하면서 또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유럽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갖고 잠갔다 풀었다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핵 자꾸 얘기하는데 핵은 절대 쓰지 않을 거고, 오히려 북한을 흔들어 갖고 북한이 혹시 핵실험하나 4월 달이 북한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국경절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이용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를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들이 저는 이런 에너지들이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기간 조정 거의 끝나는 것 같거든요. 흥구석유, GSE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시는 종목들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이게 말씀이세요?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거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3배, 5배 SK하이닉스 주는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아니 그렇게 우량주 팔아갖고 이런 이상한 저가주를 사? 지금은 그런 소외된 저가주의 수익률 게임장이지. 전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는 저는 8, 90% 그렇게 배팅을 합니다. 네 관점으로 말씀을 예.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푸틴의 추가 카드는 뭘까? 지금 교황께서도 자꾸 우크라이나야 이제 더 하지 말고
달리 종전해라. 네. 프랑스도 자꾸 이 카드가 자꾸 쓰는 것도 이 글로벌 변수에서 뭔가 그 초기 조건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전에 그 카타에서 강서펀드 DBI텍 이거 초기 조건 바뀌었다. 6만 원에 때려. 4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 한 4월 달까지는 계속 빠질 겁니다. 지금 보니까 4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4월 달 다가와요. 네. 이거 같이 지금 아리백 관련된 재생,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은 옆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트 비우기에 우리 현 정부는 아리백이 아니라 CF백으로 해갖고 원전하고 수소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030년까지 그쪽 섹터를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트 비우기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 거는 원전입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도 앞으로 4월 달부터 미국 대선 때까지 한번 나오는 빅데이터 한번 보시죠. 여기에 트리거가 트럼프 대통령이고 화석연료고 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이 왜요?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제일 먼저 만들면서 SMR을 제일 먼저 선두로 짓겠다고 선언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된 회사를 M&A 했습니다. 소형 원전. 네. 예. 그 징후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 SMR 이게 이제 사우디 네옴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우리 공장 미국이 같아서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네. 안정적인 전력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변압기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원전이에요. 미국에서 그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버페동이 옥시덴탈하고 쉐브론을 배팅한 거 아닌가. 애플을 팔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역발상 전략가인데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LG이노텍을 100% 매도 전략 세웁니다. LG이노텍은 대표님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종목 아니었나요? 근데 예. 이 회사가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애플 마이너스를 여기서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재생에너지 이 뉴스를 보실 겁니다. 20년 구매 초대형 계약 아리백. 저는 이 아리백을 미래 지도로 해갖고 전략 사면 초기 조건이 바뀌어갖고 이거 투자한 거가 또 마이너스를 끌고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게 재생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를 충당하겠다, 100% 충당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사실 우리 지금 정부는 그냥 탄소프리 아까 CF라고 하셨나요? 그쪽으로 가는 아니 기조고. CF는 거기에다가 원전과 수소나 그 이쪽을 더 집어넣는 네네. 약간 변형형의 개념으로 가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이 탈퇴 안 하면 아리백이 에너지가 유지가 돼요. 네. 기후협약 탈퇴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 갈등 구조의 가장 공격이 중국의 전기차입니다. 이게 전기차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마이너스가 LG그룹이에요. LG이노텍 그다음에 LG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19만 원, 20만 원이면 이게 됐다 했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버려 하겠습니까? 이거 버려갖고 원전 한전 KPS나 아니면 다원시스나 아니면 이제 우주청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19,000원에 판 게 이제 16,700원대 다시 들어가거나 우주청 여기선 AP 위성을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둘 다 똑같았어요. 15,000원대. 네. 하나 시스템하고 AP 위성이. 하나 시스템은 벌써 19,000원 갔다가 17,000원. 한 파동 주고 눌림목. AP 위성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오히려 수익률 게임으로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네. 시장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방송 봐갖고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는 거 피해요. 그게 소부장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냥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와요. 모든 방송 보면 그거 매매 안 합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이상 빠질 때 잠깐 들어갔다 트레이딩만 하지.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6개월이나 1년 동안 죽인 종목 중에 뭐 네옴이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나 방산이나 우주청이나 이게 다 전쟁 갈등 구조와 관련된 미국 빨리 들어와 밸류체인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단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원효대교 건너오면 이제 지금 벌써 여러분들 그 기업 탐방 가듯이 네. 여의도나 그 저기 그 원효도 주변에 사시는 분이면 그 원효대 거기에 옛날에 현대차 정비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터닦기가 막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저는 UAM 그다음에 자동차 연골고리에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가 거기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삼성동보다 더 빨라요. 이게 또 총선 대선 연결고리에 지하하고도 연결되고요. 용산 공작청 개발 속도도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에서 그동안 가장 못 간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오히려 그래서 거기에 또 찍어드린 게 현대오토에버, 네오토, 그다음에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뭐 50%짜리도 나오고 더블짜리도 나오지. 지금 이미 급등해갖고 엔비디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쫙 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륵 같아요, 계륵.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쳐다보라고 하는 거는 쳐다보지 마시죠. 오히려 시장이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가 있나 이런 걸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LG 이노텍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자리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승재 대표님 이제 고견을 듣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매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됐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화장품주 중에서도 뭐 매출이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렇죠. 중국향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 그런 건데 요새 이제 중소기업들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ODM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뭐 미국 뭐 또 동남아 뭐 오히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네네. 그 이 APR 상장할 때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하루나 3일 만에 끝나니까 이거 할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이거의 경쟁 업체입니다 해갖고 선정해드린 종목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VT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VT. VT. 이것도 그 화장품 이게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건데 제가 이 APR과 경쟁 관계니까 이거는 오히려 빠질 겁니다. 근데 14,500원과 15,500원에 오히려 사놓으시면 요거 19,000원 돌파할 때 때릴 수 있는 변동성 하나 있을 겁니다. 요런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요 VT를 설정해 드렸는데 주도주 물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판다는 거는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의 소비 지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도 다 보면 중산층 한 1억, 14억 인구 중에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한 1억 명 정도 잡거든요. 네. 그게 그분들이 이 지갑 열기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에서 돈이 왕창 묶였어요. 회전이 안 돼요. 중국도 그 아파트를 뭐 한 채, 두 채, 세 채, 10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버리지가 좋아갖고요. 어떤 때는 10%나 30%만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 어떤 분들은 뭐 빈집만 있다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가동하냐면 여기에 또 중간자들이 있어요. 빈집을 그대로 은행이 담보 가치를 유지시켜요. 이게 어디서 빵꾸 나면 이거에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이 강매가 들어가거나 무너지는 거지. 네. 이거를 유지시켜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심 주변에는 빈집을 개조해 갖고 우리 같이 그 월세로 집 하는 그런 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일자리 줄어들지, 그 다음에 해외기업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그 집주인한테 그 간단히 해서 내 집 갖고 중간에서 약간 개조해 갖고 임대 파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갑도 못 여는 거고. 요런 게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알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국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애국주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쿠션 돌려서 그냥 저는 게임, 유통, 소비, 엔터 이거는 2024년은 하지 마라. 그냥 하지 않는 게, 제가 작년도에 엔터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 묻지 마시고 기업 분석도 하지 마시고 이게 쇼 걸릴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져서 요새 좀 사십시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느니 갖다해서 미국 공장 들어가는 갖다해서 밸류체인 하는 거가 더 낫고 원전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사우디 쪽에 네옴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그쪽에서 완전히 역별의 바닥이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HD 건설기계, 심지어는 저는 현대건설이 지금 계속 누르거든요. 아주 치 떨리실 거예요, 건설주들. 오히려 현대건설 33,000원 사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더 나을 겁니다. 저는 4만 원 돌파할 때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이나 또 중동 갖고 풀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계속 눌러야 돼요. 왜 눌러야 되는지는 현대 엔지니어링 전문 시간에 주주 구성을 보시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어떻게 카드를 쓰나 한번 보시죠. 그때 타이밍은 2026년 정도에 아까 얘기한 원효대교 건물 섰을 때, 여기가 AAM인가? 갖다 해서 모바일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높이 든 그 UAM 정착장도 생길 것 같고 두 군데 생길 것 같아요. 원효대교 그쪽하고 삼성역. 요게 이제 인천과 이거를 또 하나의 그 물류 운송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만드나 한번 보시죠. 대충 그게 눈에 보일 때는 2030년일 겁니다. 지금 시동은 내년부터 해요. 뭐 소규모로 인천공항에서 뭐 여의도까지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중화 되는 사이클은 한 2030년. 그때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입지는 점점 더 이제 좀 좁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애국심이 커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내 현대차 그룹주와 LG 그룹주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에 공장이 있는 그 기업들도 참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주 중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 정부 내에서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에서는 우리가 자체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면서 빨리 미국이나 다른 데 시장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또 주가에 큰 차이를 줄 것 같고요. 앞으로 3년은 이 물줄기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력으로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출이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2026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총량은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상단을 건드려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 보니까 뭐 4천 간다, 6천 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꿈 깨라라고 오죽하면 삼성전자 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올지라도.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비공식으로. 어디서요? 정부 그 모처에서 네. 오늘 은행주 오른 이유가 그겁니다. 밸류 때문에.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일본이 저기 30년을 왜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일본 은행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간단히 사줘갖고 다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채만 하지 말고 은행도 주식 사라 그러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3천 갑니다. 3천 가요. 그러면. 그게 허용이 되냐? 이것도 굉장히 이게 의회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정부가 하고 싶어도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담보가치로 주식으로 연기금만 아니라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 주식 포트에 일정 부분 집어넣어. 그래서 밸류업 해갖고 각 업종의 삼성전자 뭐 어디에 그냥 대표되는 거를 계속 사놔갖고 이걸 담보 잡아갖고 신용 창출해. 만약 이런 전략 썼다 허용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두 번째가 보험. 보험? 예. 네. 보험은 계속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식과 같이 합성해서 운영해버려요. 두 가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죠. 네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진짜 그 전략이 있으면 이건 혁명적이에요. 네. 일본 따라간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정부 파워로는 지금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 170석 얻으면 가능할까? 150석 넘어서. 그러면 가능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갸우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래서 2025년 6년 지수 상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니 네. 지수 상단 오르면 삼성전자 8만전자 뛰어야 돼요. 간단해요. SK하이닉스 20만 원 가고 네. 현대차 30만 원 가고 은행주가 여기서 20% 올라가고 간단한 로직입니다. 그거 외국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안 사줘요. 그러면 누가 사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금융기관, 연기금, 네. 우리 금융기관들 이런 거에서 포트 제조종 개인들 보고 외국인 선진국인 주식 비중이 많습니다. 암만 떠들어도 부동산 우위지 주식으로 안 갑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못 바꿔요. 네. 그러면 간접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보험 상품 들었더니 채권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서 주식 비중이 많아지는 거예요. 채권보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연금 들거나 펀드 들었는데 그 운영하는 회사가 채권보다 주식을 비중을 높여줘 갖고 이게 밸류업 돼버리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거론은 된 것 같아요. 거론은 된 것 같은데 네. 실행 여부는 저는 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 올라간 게 그 기대감에서 올라갔는데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이 좀비 기업 정리를 밸류업 전략에서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 정지 당하거나 뭐 의견 거절당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거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3월에요. 예. 네. 그 다음이 또 4월달 총선 끝나면 부동산 PF 문제 다시 건드립니다. 이제 규제로 들어가는 거죠. 규제요? 대표님이 일전에 태영건설 이전 같으면 부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좀 막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또 막고 문제가 될 있어요. 거라고요?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4월 총선 끝나면 교통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금 때릴 땐 벌금 때리고
그다음에 홍콩 이어리스 문제도 또 조절하고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터지냐 안 터지냐는 얘한테 물어볼게요. 메리츠 금융지주요. 우리가 춘천 레고랜드하고 그럴 때 나는 현장한테 물겠다. 다 망한다는데 2만 원, 2만 2천 사서 얘가 올라가면 이거는 부동산 PF 문제는 신경 꺼라. 제일 많이 했던 데다. 이게 8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론가들은 저 문제 터져서 청산하고 망가뜨려야 됩니다. 이게 이론가예요. 사업가는 내가 저거 턱나면 적자 완전히 망가져요. 투기를 더 걸어옵니다. 승부를 더 걸어요.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그래서 거기서 성공시켜서 빚을 까고 이득으로 남기는 게 사업가들이에요. 네. 그 전략이 들어간 거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더 공격적으로 펀드 만들고 롯데지주하고 같이 해서 또 조단위 펀드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펀더멘털 자체는 좋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래서 네. 이제 제가 7만 원 선을 생명선이라고 그럴게요. 요번에 4월에서 5월에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7만 원을 깨요. 그러면 이때는 금융증권에 리스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동산 PF가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저는 뭐라 그럴까 규제니 벌금이니 막 이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은 밸류업으로 이렇게 반짝 상승한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팔고서 4월달, 5월달에 메리츠 금융지주와 그 다음에 증권주를 확인하고 하시죠. 그래서 이거 현금화 만들어 놔갖고 증권주는 오히려 원전이나 방산이나 우주청이나 아니면 네옴시티나 뭐 이런 쪽 바닥권에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거나 이런 걸로 이동해서 한 3개월 동안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 금융 쪽도 포함인가요, 대표님? 예, 은행도 그쪽이 제일 센 게 KB금융하고 네. 하나금융지주예요. 여기가 이제 전 정부 때 가장 열심히 하신 데거든요. 에너지 투자 증권하고. 네. 그쪽이 이제 또 검들여지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셋은 벌써 조정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직은 오히려 KB금융지나 하나금융지는 밸류업이나 지주사로 저 PBR로 오히려 더 치고 나갔어요. 이게 그대로 역V자 걸리나 한번 다음 주부터 보시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쪽도 만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의료 분쟁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18일이었나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그때까지 뭔가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 사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가운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지금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야간 선물 보시는 걸까요? 예. 네. 원격 진료가 저는 오늘이나 오늘은 한 에너지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제 더 확산되는데 안 들어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는 수급이 들어와서 뭐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을 매도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올 자리에서 안 들어와요. 네. 그러면 반 매도해 갖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데모, 현대에버다임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반은 혹시나 모르니까 네. 냅두겠습니다. 이게 의료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략. 이쪽에서 뭐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나 이런 쪽이 적어도 한 10% 에너지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나와요. 데이터를 갖고 여기 한번 보시죠. 비트컴퓨터 자꾸 윗골이 달려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이 거래량도 안 들어와요. 네. 대부분도 다 펄해요. 그래갖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이런 쪽 라인들을 50% 매도, 50%는 혹시 모르니까 보유. 그리고 물 들어온 거래량 들어온 쪽으로 이동. 그게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역발상으로 이제 조선주가 움직일 겁니다 해서 하나오션 21,000원대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24,0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조선 기자재가 이제 그 다음 태용이니 동성 아이텍이니 화성 밸브니 뭐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됩니다. 이런 걸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서 21일 날 3연 상장, 그 다음에 26일인가 로봇 관련주가 하나 상장됩니다.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큰 게임 나온 32THK 이게 지금 2만 원에서 14,000원까지 조정했거든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종목 전략이 더 중요해요. 종목 전략. 그래서 제가 3월에서 금리 인하 때까지 네. 화두 미국의 금리 인하요? 예. 예. 종목 찾기, 가성비 전략. 이거 갖고 있는데 수익률 대비 3배, 5배짜리를 찾자. 삼성전자 기준, SK 하이닉스 기준. 3배, 5배짜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기 싫은 쪽입니다. 사기 싫은 쪽. 네. 오히려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쪽이겠죠. 예, 오히려 그쪽을 담담하게 공략하시는 게 앞으로 3개월 전략에서는 가장 수익률 게임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주도주는 바뀐다. 네. 예. 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를 매주 시청하시며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